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너무 후끈후끈하죠, 여기. 예. 우리가 아침에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요. 오전에 매일 영어라는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 책이 국내 최초의 테마별 매일 학습서? 뭐 이 제목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원래 테마별로 매일매일 공부하게 옛날부터 매일 영어라는 책을 했었어요. 근데 전에는 이제 제가 맨 처음에 그 기획을 생각하고 우리 학생들 매일 공부할 거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매일 공부할 때 하나의 주제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애초부터 그런 기획은 있었는데 그때랑 이번에 달라진 게 그때 10문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같은 개념으로 해서 20문제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20개를 푸니까 진짜 이게 주제에 훅 들어갔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번 해봤는데 딱 3번 하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진짜 주제로 많이 들어갔다 나온다는 걸. 그러니까 공부할 때 전 다른 과목하고 달리 굉장히 머리가 이렇게 훨씬 활발하게 움직여요. 같은 주제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15번을 풀다가도 1번에 이런 얘기했지 5번에 이런 얘기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잘 움직이고 그래서 굉장히 좀 열띠게 수업을 하고 있긴 했습니다. 진짜로 재미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파워워드 잘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너무너무 단어가 많이 나와서 파워워드에서 공부한 거를 하면은 그런 독해를 할 때 참 재미있어요. 자, 이제 열심히 해봅시다. 단어 가져오게 보면 conform이란 단어의 명사형이 이제 2가지가 있어요. 그 순응이라는 의미로는 발음하시면 conformity고 그다음에 구성이라든지 어떤 모양을 소리내시면 conformation 이렇게 되고 이 2가지는 구분이 돼야겠죠. 그리고 순응주의자를 소리내시면 conformist 당연히 뭐 이렇게 될 거고요. 순응한다는 건 법을 잘 지킨다는 거잖아요. 근데 법을 지키다의 그 대표적인 표현이 발음하면 abide by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by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려면 법 옆에 있어야죠. 예, 그래서 법 옆에 있구나. 이문, if you, 자, 가면, if you cannot abide by the rules of this organization, then you will lose your membership. 해서, 이럴 때 이제 abide하고 by는 붙여 놓으세요. 위에다가 끈으로 묶어가지고, abide가 by 없이 다니지 않도록, by 다음에는 꼭 명사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abide by가 통으로는 타동사 역할을 하는 거죠. 2단어가 합쳐져서, 뒤에 대상을 갖게 되니까. 그래서 이 organization의 rules를 계속 따를 수 없다면 then you will lose your membership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떠받들다라는 좋은 표현이 uphold. hold는 뭐 하는 거고 hold 하면 얘기해봐요. hold가 뭐 하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죠. up은 위로. 그리고 또 받드는 거네. 이거 딱 붙잡고 이거 정말 좋은 거다. 이렇게 하는 거네. 그리고 예문 해보면 all soldiers are required to pledge to uphold the U.S. Constitution when they join the military. 자, 이렇게 읽고 보면 이제 이런 문장에서 주어가 all soldiers고 동사는 뭐예요? 동사 are required예요. are required to pledge예요. are required to pledge. 여기까지 쭉 가버리는 게 낫죠? are required to는 M으로 시작하는 한 단어? must나 마찬가지니까. 예, 근데 must 이렇게 쓰면 좀 너무 must하고 are required to의 차이는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must라고 말할 땐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너 이렇게 해야 돼. 굉장히 주관적이고 are required to는 규정상 그렇다. 그 차이가 있을 뿐 사실은 must나 내용이 같기 때문에 pledge가 본동사인 거죠. 예, 그래서 pledge라는 이제 중요한 동사의 뜻이 서약, 맹세, 아주 중요한 단어죠. 그럼 뭐 하기로 맹세를 하냐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P로 시작한 단어, 맹세한다는 건 약속 아닙니까? 자, 약속이 promise. 이제 promise하고 pledge가 내용 비슷한데 더 이제 심각한 건 pledge라 그러는 건데, 내용 같으니까 투부정사 똑같이 같죠. 그래서 뭐 하기로 약속을 하냐면 to uphold. 그래서 정말로 더 진짜 동사가 뭐냐 그럼 uphold라고 볼 수도 있죠. 맞아, 그렇네요. are required to pledge to uphold 하면 제일 중요한 동사는 uphold고 떠받들겠다 더 US Constitution을 하면 Constitution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헌법 그다음에 언제냐면 when they join the military 하고 join이라는 동사는 그 타동사죠. 그래서 바로 뒤에 명사를 써야지 join with 뭐 join in 이런 거는 붙이지 않죠. 그쵸 여러분? 어디에 어디와 이런 말은 하지 않아요. join the military 바로 들어가는 거 in이나 with 쓰지 말자 이렇게 이제 in with x라고 표시를 해두자고. 한국말로 하면 어디와 뭐 어디에 이런 게 필요하지만 영어에서 join은 join something을 바로 요구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 재밌는 표현인데 규칙대로 하다 발음하면 go by the book
이 북에 있는 대로 하는 거. 그다음에 stick to the rules 하면 규칙에 딱 붙어 있는 거. 그런 것들 갖겠고. 그다음에 관행을 존중하는 거는 그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쪽에 conform 한다는 건 맞춰주는 거니까. 또 동의어 읽어보면 adapt라든지 adjust 대표적인 동의어. 또 follow the crowd 하면은 그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 자, 뭐 그런 말들이 있고 맨 마지막에 보면 뭐 일관성 있게 따른다는 좋은 표현 be consistent with가 나오는데 consistent는 표제어예요. 아주 중요한 형용사죠. 일관성 있는이라는. 여러분은 consist라는 말을 보면 뜻 뭐 생각나요? 구성하다. 이거 있죠. consist of. 근데 그 구성하고 이거 관행, 일관성, 뭐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consist와 consistent의 차이를 다 알아야 돼서 뒤에 가서 표제어로 다룰 거예요. 예,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옆에 단어 친척에 form이라는 이 단순한 우리가 잘 아는 그 단어가 꽤 많은 단어를 이제 파생시켜서, 그 중에 세 번째 줄 보시면은, 어떤 공식에 따라 조제된 영양제를 소리내시면, formula, 기본적인 공식, 뭐, 피타고라스 공식,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 다 formula라는 말을 써요. 자, 예문 읽으면, thousands of children got sick because of poisoned baby formula from China 해가지고 멜라닌인가 뭐 그게 들었다고 전에 굉장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조제 분유를 포뮬러라고 지금 하는 거죠. 이 포뮬러라는 말을 영어에서 참 많이 쓰고요. 미국 사람들은 약을 되게 많이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 약이나 영양 보충제 같은 거 많이 먹는데 왜 단백질 보충제라고 근육 만드느라고 먹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알아요? 예. 그런 걸 다 발음하시면 포뮬러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deform이라는 동사는 되게 쉽죠? D가 from의 뜻일까요? down의 뜻일까요? down을 하고 있는 게 낫죠? 망치다, 이렇게 안 좋아진다는 거니까. 그래서 deformed는 기형이 된, 이렇게 되겠고, 그 예문 읽어보면, The soles of my shoes were deformed because I put them too close to the campfire and they melted. 자, 그럼 soles가 뭘까? 자, 추측해보는 거예요. 내 신발의 솔즈가 모양이 망가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것들을 너무 가까이 대었거든요. 캠파이어에. 그래서는 그들이 녹은 거죠. 자, 그러면은 put them의 them은 무엇일 거고? shoes고. 그 다음 and they melted의 they는 뭘 거고? soles고. 그러면은 신발을 가까이 댔을 때 불 가까이에서 흔히 녹는 부분은 밑창이고. 그러니까 souls가 밑창인가 보다. 아, 하긴 영혼이야. 신발은 영혼이 없지. 영혼은 스펠링을 또 어떻게 쓰지? S-O-U-L.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추측하면서 아, souls가 그런 걸 souls라고 부르는구나. 그 다음에 맨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개혁하다라는 좋은 표현. 교정하다, 개혁하다. reform. 이 reform은 되게 중요한 것이 그 종교개혁자들 있잖아요. 종교개혁. 14세기, 루터, 이런 사람들 리포미스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변형시키다는 아시죠? 소리는? transform. 뒤에 표제도 다룰, 이제 쉽지만 한번 다시 볼 거고, 나 넘어갑니다. 자, 14번도 쉬워요. 아, 우리 지금 참 접두어 공부하고 있죠? 자, 발음하시면 discredit. 자, 그러면 discredit은 dis 더하기 credit임이 분명하고, 이제 credit의 뜻이 신용. 근데 크레딧이 쉽지가 않아요. 크레딧이 기본적으로 CRED는 믿다라는 거 맞는데요. 크레딧 자체가 신용이라는 뜻도 있고 크레딧 카드는 신용카드죠. 근데 신용카드로 뭐 하냐면 외상 내죠. 신용이 있어야 외상을 주죠. 맞죠? 그래서 I bought something on credit 하면 외상으로 샀다는 말이 돼요. 그리고 크레딧이 학점이라는 뜻도 있죠. 아세요? 2학점짜리, 3학점짜리 할 때 그것을 2 credit, 3 credit라고 해요. 2라는 숫자만큼 믿어도 된다. 3이라는 숫자만큼 믿어도 된다. 그게 크레딧인 거죠. 그 다음에 제작진도 크레딧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영화의 제작진. 영화 끝나고 나면 뒤에 이제 배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스텝 혹은 크레딧이라는 말을 써서 조명 감독, 의상 감독, 무슨 어쩌고 저쩌고 계속 나와요. 그때 크레딧은 물론 믿음과 상관이 있지만 공로가 그들에게도 있다.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크레딧이 공로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것을 알아두면 이제 좋은 거죠. 세 가지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딧 첫째는 신용, 신용으로부터 외상, 신용 있으니까 외상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학점, 그리고는 공로. 이렇게 세 가지 뜻이 크레딧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믿음인데 디스란 접두어가 붙으니까 믿지 마.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대상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 대상을 믿지 말라고 불명예스럽게 한다라는 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예문을 동의어를 읽어보시면 bring into disrepute. 자, disrepute는 뭐 더하기 뭐겠어요? 그렇죠. dis 더하기 repute죠. 그럼 repute를 보면은 무슨 명사가 생각난다? reputation. 자, 그 사람한테 reputation 좋은 평판이 있는데 dis라는 말이 에이 거짓말 이렇게 한다는 게 disrepute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표현을 보면은 여러분 bring into disrepute라는 말을 보면 자, 여러분 칠판 보시고 써있기로는 bring into disrepute 이렇게 써있더라도 우리가 bring이란 동사를 알건데 자, 여러분 bring 알죠? 무슨 뜻이에요? 가져오다죠? 그럼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무엇을, 그 다음은 어디로 이런 말이 당연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something이라고 써있지 않아도 무엇인가를 이 disrepute 안으로 데리고 온다라는 말이려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꼭 써줘야 아는 게 아니죠. 정말 something이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예. 사전에 이렇게 나와도 이 bring이 자동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something은 적당하게 끼워 넣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다음에 동의어가 이제 불명예니까 소리 내면 dishonor. 뭐 당연하네. 그다음에 반증하다 발음하면 disprove. 이 반증이라는 말이 어려운데 무슨 뜻이에요? 반증? 주어가 무엇을 반증했어? 그러면 반증은 틀림을 증명하다. 그러면 prove는 옳음을 증명하다. disprove는 틀림을 증명하다. 그러니까 discredit이지. 예문 하죠. The newspaper wrote an article trying to discredit the work of the famous doctor. 위에 알겠습니다. The famous doctor의 work이 있는데 그것이 틀림을 증명하는 article을 쓴 거예요. 예, 그 다음 가면 The article claimed that he had lied on test results and not properly proved his theories. 자, lie 밑줄 긋고요. lie 무슨 뜻? 거짓말하다. 그러면 자동사, 타동사. 무엇을 거짓말하다예요? 그냥 거짓말하다예요? 무엇을 거짓말하다? 나는 그것을 거짓말했다? 그렇게는 안 하죠? 예. 그럼 우리가 뭐라 무엇에 대해 거짓말하다 이러죠? 그럼 에 대해가 영어로 on이라는 얘기네. 보통은 on 말고 뭐를 써도 되겠고, about을 써도 되겠고, about하고 on의 차이는 널널하면 about, 꼼꼼하면 on. on은 붙인 거고 about은 주변이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 자, lie는 자동사잖아요. 근데 이거 왜 중요한 거죠? lie가 자동사라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왜 중요해요? lie가 lie도 있고 lie도 있고 lay도 있죠? 예, 그러면은 첫 번째 lie가 거짓말하다면은 얘는 거짓말하니까 무엇에 관한지 about something 이거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lie는 무슨 뜻이에요? 노타가 아니잖아요. 노타가 아니라 눕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누웠죠? 그럼 궁금한 건 어디에 누웠는지는 써줘야 돼요. 그쵸? 자동사라고 해서 뒤에 아무것도 안 써도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명사를 바로 쓰지 않고 장소부사를 뒤에다 쓴 자동사들은 많이 있죠. 맞죠, 여러분? 지가 누웠으니까 대체로 누웠다, 끝 아니고 어디에 누웠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자동사고, lay가 타동사죠. 이게 놓았다죠. 그 다음에 왜 이제 과거형이, lie의 과거형이, 이게 lay여가지고 이거랑 구분해라. 맨날 그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lie의 과거형,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lied 이러고. 근데 ing형이 또 되면 또 모양이 좀 달라지잖아요. 스펠링. 거짓말하기, L. Y, ing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lay 한 다음 pp형 어떻게 돼? 얘만 모양이 자꾸 바뀌죠. 그래서 이게 lay in 이랬다가 이러면 노음이라고 만약에 노임이라고 하려면 아니고 똑같죠. 다시 같아져요. 예. 그 다음에 lay는 일반적으로 L A I D 또 L A I D 그 다음 L A-Y-I-N-G. 만약 그런 거 옛날부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lie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아시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 예. 그럼 이제 내려와 볼게요. 자, 밑에는 그냥 읽으면 되겠고요. 단어 친척으로 하겠습니다. grace라는 명사가 우아함이라기보다는 은총이나 어떤 명예스러운 것. 그런데 그걸 치욕스럽게 하니까
그래서 발음하시면 disgrace라는 말이 dishonor 이런 말 같은 게 되는 거고 stigmatize 많이 모르실 텐데요. 좋은 단어,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 번 읽고 stigmatize 기분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왜 안 좋냐면 스티그마 동그라미의 뜻이 오점 자, 오점을 넣어서 이제 불명예스럽게 하다로 아주 많이 쓰는 좋은 단어인데 예문 해볼게요. 읽으시면 Tomatoes in the West were stigmatized as being poisonous and inedible for centuries. 자, tomatoes in the West were stigmatized as 자, 그러면 여기 as가 나오는 거는 as는 손가락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 그러면 as가 나오면 항상 두 가지가 비슷하다. 그럼 하나는 이 문장에서 하나는 뭐하고 뭐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tomatoes 다른 하나는 being poisonous and inedible. 둘이 비슷하다는 얘기로 as를 쓴 거죠. 예? 자, 그럼 poisonous 하다, 그리고 또 inedible 하다라는 건 스티그마죠. 얘는 음식인데. 예, 그런 식으로 불명예스럽게 되었다 하여 as가 들어갔는데요. 이게 뭐 좀 여러분이 생소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stigmatize가 능동태로 쓰면, 수동태는 능동태로 쓰면 쉬워져요. 자, 과학자들이, 아니면은 서양 사람들이, 주어는 서양 사람들이죠? 이 문장의 주어는, 누가 토메이토스를 스티그마타이즈 했어요? 서양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스티그마타이즈 했다, 토메이토스를. 그러면 얘를 이제 나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이거다라고 뒤에다가 이제 얘는 이거라고 스티그마타이즈 했다. 이런 내용이 됐는데, 이거는 뭐나 마찬가지냐면은, describe란 동사 있잖아요. describe 뜻 묘사하다. 그러면 얘로 묘사했다. describe A as B 이런 구조 쓰거든요. 그러니까 stigmatize 일종의 묘사 아닙니까? 맞아요. 나쁘다고 묘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as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poisonous는 여러분 잘 아시고 inedible은 자 inedible을 보면 자, 여러분 칠판 보시고 이런 스트럭처는 굉장히 이제 프로덕티브한 한 번만 제대로 알아두면은 아주 많은 단어에 쓸 수 있는 좋은 스트럭처를 갖고 있어요. 어떤? 스트럭처라고 하는 건 뭐예요? in으로 시작하고 able로 끝나는 아주 많은 단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단어가 나올 때마다 이게 될 수 없는 이라는 이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중간만 읽으면 돼요. 그럼 edi의 뜻은 EAT. 그러니까 먹혀질 수가 없는.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inedible. 먹을 수 없는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토메이토스는 먹을 수 없어요? 먹혀질 수 없어요? 토마토는 먹을 수 없다, 먹혀질 수 없다. 먹혀질 수, 토마토가 먹을 수도 없긴 없어요. 토마토는 입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얘가 먹히지 않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able은 수동이에요, 항상. 토마토가 뭘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내려온 명성을 낮추다 좀 쉽네요, 발음. defame, 값을 떨어뜨리다 쉽네요, 발음. depreciate, 자, 거기 값이라고 써 있는데 어디에 appreciate, 자, 여기 price니까. 그 다음에 degrade, 등급을 낮추다 쉽죠. 자, 예문 읽으면 Some people felt that the fast food commercial was degrading to Hispanics. 자, 그러면 자, 이 문장을 제가 좀 여러분 놓칠 만한 부분을 지적을 해볼게요. 자, some people이 felt 했고 대절을 felt 한다까지는 문제가 없죠. feel 다음은 항상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I feel happy. 그렇게 형용사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felt는 무엇을 느꼈는지 얘기한 거니까 뒤에 대절로 자기가 느낀 내용을 써줄 수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문제 없이 이제 대을 읽고는 the fast food commercial 할 때 commercial의 뜻이 뭐예요? 광고. TV 광고 같은 걸 commercial을 한다는 거. 자, 광고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를 생각해요? 광고가 영어로 뭐냐? advertisement. advertisement라는 명사를 아는데 이거는 광고의 다양한 방법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고 그중에서 커머셜이라 그러면은 주로 이제 TV에 나오는 광고 그걸 말해요.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광고를 말해요. 자, 그러면 이 커머셜이 was degrading to Hispanics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뭘 놓칠 것 같냐면 degrading 밑줄 긋고 동사예요, 형용사예요?
동사 같아 보이죠. 그쵸? 근데 그렇지 않고 형용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얘가 동사이려면은 to가 필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지를 떨어뜨린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동사로 보면 이 문장을 진행으로 생각할 거 아닙니까? 진행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커머셜은 was degrading 이라는 형용사를 쓴 거고 누구에게 라고 말해준 거예요. 광고가 질을 낮추고 있어요. 광고는 질을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degrading 무슨 사? 형용사.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harmful 같은 형용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형용사 다음에 누구에게라는 전치사가 나와준 거죠. degrading이 동사라면 뒤에다 바로 대상을 쓴다고요. 예. 그러니까 진행이 아니라고요, 이 문장은.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틀림을 증명하다 하면 이제 무효로 하다라는 동사 소리가 invalidate. 그다음에 무가 어디 있어요? in. 효는 valid. 뭐 딱 그냥 그렇게 읽는 것. 그다음에 refute라고 하는 동사가 반박하다래요. repute하고는 굉장히 다르군요. disrepute 할 때 repute는 좋은 말, 안 좋은 말. disrepute 할 때 repute 자체는 좋은 말. 그래서 이제 이 단어를 보니 그걸 생각하는 거는 그럴만도 하죠. F냐 P냐는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P를 쓰면 repute는 reputation의 그 평판 어쩌고 좋은 말이고 refute는 굉장히 안 좋은 말이고 그러니까 좀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refute하고 비슷한 말이 repute가 아니라 refuse구나. 아하. 그러니까 refuse T를 S로 바꾸면 refuse가 뭐 하단데? 거절하다잖아요. 근데 거절하다 더 세게 거절했어. refute. S로 말하다가 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refute. 이렇게 탁 쳐버렸네. 그렇죠? 진짜로. 예. 진짜로. 지어낸 얘기 아니고. 자, 읽을게요. 소리 내시면. He went to court to refute his employer's claim that he had stolen company funds. 이제 화났겠네요, 이 사람. 이제 법정에 가서 자기 사장이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가 그 회사 기금을 훔쳤다라는 주장을 했으니까 이건 단순히 refuse가 아니라 refute를 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had stolen company funds 밑줄 긋고요. 이게 bribe인가요? bribe. 맞아요? bribe는 뇌물이니까. 그럼 이런 행동은 bribe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회사 돈 훔치고 이러는 거. embezzle. 그렇죠. 예, 이렇게 떠오르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embezzle 스펠링. E-M-B-E-Z-Z-L-E. 그 사람이 embezzle 했다고 얘기를 했구나. 자, 그럼 다들 친척으로 오셔서 credit이란 단어가 요런 뜻. 그 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믿을 수 없다. 자, 소리가 incredible.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좋다. 예. 너무 훌륭하다. 믿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credulous는 잘 믿는다. 그래서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예. 좀 의심도 할 줄 알아야 된다. 넘어갈게요. 15번. 자, 소리 내시면 exclude. 자, 이런 단어를 보면 x 더하기 clude구나. 근데 clude의 뜻이 여기까지 여러분이 해오시는 겁니다. 예? 거기에 예문 밑에까지는 여러분이 읽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럼 exclude의 clude의 뜻은 close 하기 바로 탁 대답을 누구나 해야지 되겠어요. 예,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요것만 읽자고 해도 대답이 이게 훅 나오면은 훨씬 이게 분위기가 좋잖아요. 빨라지고 수업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알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거 예습 안 해오면 여러분이 그 좋은 기여를 하지 못하는 거니까 책임감을 느끼시고 이 수업에 와 있는 책임감을 느끼시고 거기까지는 해오셔야 되겠어요. 다른 친구들한테 도움이 돼야지. 저한테도 그렇고. 자, 그럼 exclude라는 말은 클로드가 문 닫다인데 내놓고 문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배제한 거 맞네요. 예. 그 다음에 keep out. 그렇네. out이 어려운 말로 하면 x고 keep이라는 말은 이제 문 닫은 게 너는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된 거니까 keep out이라고 바꿀 수 있겠네. 그리고 구조는 당연히 이제 소리 내면 exclude somebody나 something from doing something 하거나 from something 해가지고 전치사 from이 나와야지. 왜냐하면 접두어가 x니까. 또 나가 이러면 이제 out of 대신에 from 쓰는 그런 구조 당연히 되겠고. 그다음에 삭제하다라는 말 이거 아시죠? 소리가 eliminate. 예, 그 뭐 문자 찍었다가 그 삭제하고 이런 거 다 eliminate 한다 그래요. 자, 예문 읽을게요. 소리 내면
ethnic minorities were excluded from running for government offices until only recently in America's history. 자,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ethnic minor이죠. 이제 주어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특히 내용이 굉장히 많은 주어는 동그라미를 해보면 내가 모르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공부하면 되죠, 뭐. 자, ethnic이라는 아주 좋은 단어의 뜻은 민족적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이라는 말은 자, 여러분, 칠판 보시고, 옛날에는 이제 공부를 여기서 민족적,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공부가 잘 안 되는 거고, ethnic보다 더 상위 카테고리는 뭐예요? ethnic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는 이제 Korean이고, 옆에 가면은 Chinese가 있고, 또 옆에 가면 Japanese가 있고, 근데 이제 이걸 상위적으로 하면은 뭐라고 불러요? 한국, 일본, 중국, 다 상위로 하면은 아시아인 또는 황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상위 개념은 소리 내보시면 racial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의 하위 개념이 있어요. 그럼 이제 한국인 안에서도 우리 한국은 이제 단일 민족이지만 이제 뭐 다른 민족을 가면은 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여러 부족들로 나뉘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부족은 뭐라고 하냐면 부족이 명사로 tribe 이러거든요. 형용사 만들 때는 AL을 붙여요. 소리 내보시면 tribal. 그래서 상위, 하위 이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ethnic이 뭘 말하는지가 더 정확해지죠.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도 가르쳐 드리고 별로 유용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ethnic만 얘기하고 자 그래요 여러분? 네. 자 그럼 ethnic minorities minorities가 무슨 말이고 소수민 ethnic minorities가 were excluded from running for government offices 할 때 자 그러면 run for 무슨 말? 출마. 저걸 향해 달린다. 이게 이제 출마라고 우리가 말하자면 좀 어려워지는군요. offices 밑줄 긋고 뜻? 사무실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 office가 사무실 말고 직책이란 뜻이 있구나. 직책. 그런데 뒤에 until이 나왔어요. 그럼 until이라는 말은 항상 지속과 종료. 그래서 앞에 상황 뭐가 지속됐었냐면 excluded라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언제 끝났냐면 그러면 이제 앞에는 exclude 뒤에는 자 여러분 보세요. 예, until이 나오면 영어에서 생각하는 거는 쭉 지속되다가 끝 났구나 이렇게 돼요. 그럼 앞에 뭐가 지속됐었어요? exclude가 지속됐었죠. 그러면 뒤에는 무슨 clude? include가 나오게 되겠죠. 반대말. 예. 접두하라는 것이 반대말을 만드는 아주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exclude라는 말이 있으면 뒤에는 include라는 글자가 나오진 않겠지만 그런 내용이 그런 개념이 나오겠죠. 그래서 until only recently in America's history 하면 최근까지도 그랬었다. 그럼 최근에는 포함이 됐다는 얘기겠고. 자, 그 다음 읽어보시면 The civil rights movement in the 1960s led to greater opportunities for minorities. 여기까지 하면 자, The civil rights movement in the 1960s 형광펜 칠하시고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1960의 앞에 더 있고 뒤에 S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숫자에다가 앞에 더 쓰고 뒤에 S 쓰고 그래요? 가족 취급한 거예요. 가족. 누구 가족?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7년, 68년, 69년까지는 가족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앞에다 뭐 쓰고? 더 쓰고 뒤에 S 쓰고. 자, 그래서 1960년 그 가족 걔네들 그동안에 The Civil Rights Movement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말로 시민권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대표는 누구? 1960년 연대 하면은 이제 히피가 생각나고 60년에 너무 특별한 기간이에요. 서양광펜을 칠한 거예요. 그래서 60년에 시민권 운동이다 이러면은 머릿속에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떠오르면 좋다는 거죠. 네, 누구요? 마틴 루터 킹. 그리고 I have a dream. 응? 그렇잖아요. 그쵸? 예. 자,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큰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I Have a Dream에서 마틴 루터 킹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나중에 이제 언제 기회를 내서 그거 언제 한번 수업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I Have a Dream이라는 그 강연을 설명을 하면 그게 되게 길거든요. 그 한 두세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근데 그걸 한번 딱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올려놓고 하면 여러분 읽으시기 좋게 어려운 나도 되게 많이 썼어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너무 문장도 굉장히 훌륭하고 자주 인용되는 글이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The Civil Rights Movement 1960년대에 이 시민권 운동,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중심으로 한 이것이 레드 2 하면 어디로 끌려갔잖아요. Greater Opportunities까지 갔죠. 예. 누구에게 더 큰 이제 기회들이 나오냐면 minorities가 소수민족, 특히 이제 흑인들, African Americans라 그래요. 그래서 흑인을 영어로 뭐라 한다고요? African Americans. 물론 blacks라고 하긴 하지만 기분은 안 좋잖아요. 자, 그 다음에 including. 자, 그럼 include가 나왔잖아요. 아까 뭐가 있었으니까. exclude. 예. 이제 그 중에 뭐를 포함하냐면 the appointment of Thurgood Marshall. 자, appointment이란 아주 좋은 단어의 뜻은 약속과 지명. 자, 여러분 칠판 보시고 appointment의 뜻이 뭐 1번 약속, 2번 지명 이런 식으로 사전에 아마 나올 거예요. 자, 약속과 지명은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약속은 promise 아니에요? 그럼 promise하고 appointment는 같은 말일까요? 전혀 다르죠. 예, 전혀 달라요. 그리고 공통점은 있지만 이런 약속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수업을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약속. 앞으로는 매일 예습을 해오겠습니다. 이런 것도 약속이죠. 자, 그런 건 appointment이라고 해요. promise라고 해요. promise라고 하죠. 예. 앞으로 던져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럼 appointment는 어떤 약속이에요? 점을 찍어주는 거죠. 무슨 점? 오늘 3시 강수성 영어 학원에서 스터디하자. 이거는 시간과 장소에 점을 찍은 거죠. 자, 그런 약속은 발음하시면 appointment.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을 찍은 거죠. 이 사람을 찍은 거죠. 점이죠. 그러니까 appointment의 뜻은 약속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점에서 시작했죠. 포인트. 포인트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칠판 보고 생각하자.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promise를 공부할 때 promise는 약속, appointment도 약속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둘이 같은 말이냐? 한국말로 보면 우리는 이것도 약속이라 그러고 저것도 약속이라 그래요. 근데 영어에서 promise하고 appointment는 굉장히 다른 단어라는 것은 글자에 써 있단 말이죠. 자, promise는 뭐라고 써 있고 앞으로, appointment는 점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걸 한국말로 옮겨가지고를 생각하지 말고 그 단어가 뭐냐 이렇게 가야지 되겠죠. 그렇죠? 이런 비슷한 또 재밌는 게 이거 네, 보세요. 우리나라 말에 포장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영어로는 이걸 둘로 나눠서 얘기하거든요. 첫째 어떤 포장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물 이렇게 싸는 거죠. 예, 그런 거는 랩이라고 하는데 포장하다라는 말 또 언제 쓰냐면 도로 포장할 때도 쓰죠. 근데 선물 포장은 이렇게 전면을 다 둘러싸죠. 도로 포장은 평면만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요. 그래서 도로 포장은 surface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포장한다는 말을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쓴다는 얘기 듣고 되게 놀라는 거예요. 그것도 포장이냐. 그러니까 포장하면 전체 다 싸는 것만 생각을 한 거. 자기는 그 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로를 랩한단 말이냐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말이 딱 들어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말을 뒤에다 붙이는 거는 좀 서포트일 뿐이지 완전 동의어가 아닌 경우들이 많다고요. 그래서 영어 자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꾸 들여다 보셔야겠고 특히 이제 appointment처럼 긴 말, promise처럼 긴 말에는 뜻이 거기에 써 있으니까 그걸 활용을 해야지 맞다는 거죠. 당연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including the appointment of Thurgood Marshall이라는 사람을 지명했대요. 그 다음에 쉼표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쉼표를 우리가 뭐라고 딱 이름이 있어요. 이 쉼표의 기능은 본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뒤에 명사가 그 Thurgood Marshall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것. 자, 이분은 The First Black Supreme Court Justice예요. 자, 여러분 Supreme Court 이런 말 알아요? 대법원. 네, Supreme Court이라 해요. 그 다음에 흑인으로서 최초의 이분이 되었고, to office 역시 직책이고요. 그 다음에 언제냐면 67년이었어요. 됐지요? 자,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은 1963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연설 후에 4년 지나서 이제 큰 성과가 있었던 거고, 이제 급기야 대통령도 흑인이 나오고 했죠. 자, 그럼 단어 친척 보겠습니다. 명사형 소리는 exclusion. 자, 그럼 exclusion이라는 명사를 보면 x를 딱 떼어낸 다음에 다른 접도, 이런 것도 있는데, 무슨 clusion? inclusion. 많이 안 쓰잖아요. 더 많이 쓰는 거. conclusion. 그렇죠. 예. conclusion이란 말도 있는데. 그러면 exclusive이 그 형용사예요. 이것도 참 많이 쓰는 형용사형인데, conclusive이라 그래요? 그러죠. 예. conclusive 참 많이 쓰는 형용사예요. 결정적인, 이렇게. 그러니까 어근이 같으면 변형도 상당히는 비슷해요. 그래서 exclude의 명사가 exclusion이면 conclude의 명사 conclusion, 그다음에 exclusive, conclusive 이런 식으로 inclusive 이런 식으로 이제 어미들이 명사형, 형용사형도 상당히 일치하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자, 그다음에 내려와서 배제하다를 보면 여러분 금지하다의 ban이라는 말 아시죠? 예, 알아야 될 말입니다. 그럼 예문 해봤죠? 읽으시면 The government of Pakistan has banned public consumption of alcoholic beverages. 먹을 수는 있나 보군요. 이제 파키스탄,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의 정부가 금지를 해왔는데, public consumption of alcoholic beverages에서, 여기서 좋은 단어는 consumption이고, consumption의 뜻은 뭐겠어요? 여기서 소비라 그러면 좀 이상하죠? 마심이라고 봐야겠네요. 자, 뒤에 무엇의 소비예요? alcoholic beverages라는 말은 뭐 결국 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술의 소비를 금지했다라고 하면은 뭐를 금지했다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마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public consumption. 여러 사람이 돼서 마시지 말고 집에서만 마셔라. 이런 얘기겠군요. 이렇게 제대로 읽은 거죠. 예, 그래서 consume이란 동사는 consume은 먹다, 마시다 이럴 때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먹지 마세요 할 때 do not consume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소비하다 말고 먹다, 마시다에 쓰는구나 하고요. 그다음에 음료라는 좋은 명사 소리 내시면 beverages라고 하는 말이 거기 s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s를 붙였다는 거는 뭐란 표시죠? s를 붙였다는 건 가산명사라는 표시죠. 자, 우리가 음료하면 beverage가 음료 전체를 말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에 대한 얘기가 발음하시면 beverages다. 그러니까 발음을 beverages라고 평소에 연습해 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beverage만 외우지 말고 beverages라고 이렇게 외워두는 거예요. beverages라고 내가 했잖아. 그럼 가산이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되도록. 예. 자, 그 다음에 금지하다 prohibit은 정말 중요한 말 꼭 알아야 될 말이고 refuse 아시고 reject 아시죠? 예? 근데 이럴 때 젝트 스펠링이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이런 거 알면 되게 좋아요. 그 접도 한번 바꿔봐요. 무슨 젝트 있어요? project 있지, 또 object, 그 다음에 inject, 주사 injection, 밖으로 내쫓는 거 eject라 그러고 굉장히 많은 젝트가 있다고. 젝트는 throw, 던지다. 그 제트기 있잖아요. 그때 그것도 여기서 온 거예요. 스펠링 C는 빠지지만. 그래서 이제 reject는 뒤로 던지니까 뒤로 던지다, 뒤로 던지다 영어로 reject. 앞으로 던지다 project. 밑으로 던지다 subject. 반대에서 던지다 object. 안으로 던지다 inject. 밖으로 던지다 eject.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밑으로 던지다에 또 우울하게 만들다라는 뜻도 있어요. deject. dejection 하면 그건 아주 많이 쓰진 않습니다만 subject하고 deject는 좀 다르죠. subject는 복종시키다라는 말이고 deject는 사람을 좀 낙담시킨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둘 다 아래는 아래네요. 그 다음에 삭제하다라는 말이 preclude라는 말이 있대요. 그럼 읽으면 되겠네. 잘 읽으십시오.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미리 막는다. pre가 미리라는 거 알잖아요. 예언하다를 뭐라고 하죠? predict. 그러면 pre가 예고, on이 dict잖아요. dict가 말하다니까 그래서 사전을
dictionary라고 하는 거잖아요. rule out 좋은 표현입니다. 규칙상 빼놓다. 예문하죠? 자, 읽으시면 The rain forced us to rule out the possibility of going to the park today. 그래서 rule out이 배제하다, exclude의 동의어군요. 비가 우리를 강요하여 그 가능성을 배제하도록 했다. 어떤 가능성이냐면 going to the park today라는 가능성이다. 자, 여러분 possibility 앞에 더 밑줄 긋고요. 더 왜 쓴 거예요? 더 왜 쓴 거냐 제가 물어보면 셋 중에 하나를 대답하시면 돼요. 자, 첫째, 왜 썼어요? 아까 말해서. 둘째, 이따 말할 거라서. 셋째, 말하지 않아도 아니까. 자, 셋 중에 뭐냐고. 좀 이따 말할 거라서. 어디에 말해줬어요? Of going to the park today 라는 가능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어부를 이제 이름이 있어요. 문법 용어로. 그 동격이라 그래요. 동격. 그럼 뭐하고 뭐가 같다고요? 동이 같단 말이잖아. 그럼 뭐하고 뭐가 같아요? The possibility하고 going to the park today 이 같으니까 동격. 그럼 동격을 연결하는 전치사는 딱 하나 어부밖에 없잖아요. 다른 건 절대 안 써요. 어부가 되게 가깝거든요. 어부라는 말은 서로 좀 분리는 되어 있으면 굉장히 가까운 말이지. 였어. 하나 친척 볼게요. 예, conclusive 아주 좋은 형용사입니다. conclusive 이렇게 여러분 강사 살려서 소리가 conclusive 이렇게 해도 예문하죠. 읽으시면 He was released from prison because the police couldn't find conclusive evidence to convict him. convict 유죄 확정하다. 저기 승리라는 스펠링 vict.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격리시키다 하는 건 seclude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seclude를 보면 SE 동그라미를 보고 뭐가 생각난다? separate. 그러면 seclude는 separate 한 다음에 문 닫았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disclose라는 말은 close한 거를 dis 반대로 했네. 그러니까 폭로한 거지. 그 다음에 안에 집어넣고 문 닫았네. 발음하시면 enclose. 많이 쓴 단어예요. 예문 읽을게요. 자, 소리는 It was tradition during wartime for women to enclose a lock of their hair in a letter they sent to their lover fighting overseas. 자, 이거 참 낭만적인 얘기네요. 자, it was tradition during wartime. 전쟁에. 그러니까 뭐가, 여러분, 이런 거 이제 가주어잖아요. 이따 말할 그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엇이 전통이었냐면, for 이하가 전통이었던 거. 이게 진주어죠? 자, 여성은 enclose a lock of their hair, 머리 한 탈에, 여기 lock이라는 말은 열쇠 아니고요. 이게 꼬운 한 탈에, 한 뭉치. 이걸 lock이라 그러고, a lock of their hair를, enclose in a letter. 편지 안에다가 집어넣죠. 그 다음 어떤 편지냐면, they 이하가 letter를 수식하죠. They sent to their lover에게 보낸 편지고요. 그 다음에 그 lover들은 fighting overseas죠. 그렇죠? 자, overseas 밑줄 긋고 품사. 명사? 해외를 싸워요? 해외를 싸워요? 아니죠, 그쵸? 해외에서 싸우죠. 해외로 싸우가 아니다. 해외로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해외로면 투가 필요하지. 해외에서죠, 그쵸? 해외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라는 인원에서 너무 뻔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냥 overseas라고 말했어요. 품사, 부사.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좀 전에 해외로라고 해석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되게 고맙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해외로라는 생각을 했겠어요? 해외로 싸우러 간이라고 자기가 내용을 해석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는 싸우고 있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싸우러 갔다는 얘기가 어딨냐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싸우고 있는인데 싸우러 갔다라고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전치사 to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써있는 대로 읽지 않고 우리가 이걸 다시 재해석해서 해외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물어보면 to를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많죠, 여러분?
예, 한국 사람들은 그게 한국 문화와 영어의 굉장히 차이예요. 영어는 그냥 써 있는 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듣고 나면은 그래서 훅 자기식대로 해석을 많이 해줘요. 그렇게 해주기를 되게 문화적으로 바라고.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 그냥 글자 그대로만 읽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틀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내려와서 폐소공포증 읽을게요. 소리 내시면 claustrophobia. 자, 여러분 claustro라는 말이 close에서 왔고 phobia가 항상 공포증이에요. 그러니까 폐소공포증이라는 이 어려운 말을 영어로는 소리 내시면 claustrophobia구나. 그럼 acrophobia는 뭔지 아세요? acro? 자, acro 스펠링 어떻게 될 것 같아요? A-C acro래매 A-C-R-O acro. 그럼 acro가 뭔지만 알면 되겠죠. 높다는 뜻이에요, acro는. 그러니까 acrophobia는 고소공포증. 자, 뒤로 갈게요. 자, 그러면 그다음 발음은 immense하다. 자, 이런 걸 읽을 때는 immense 이러지 말고 immense라고 소리를 길게 늘려서 해야지 돼요. 우리가 넓은이라든지 광대한 이렇게 읽는 것처럼 그 글자에 있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뜻에 맞게 소리를 내잖아요. immense하다고, extremely large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단어 어찌하여 immense가 그런 뜻을 갖게 됐냐면 MENS라는 스펠링의 뜻이 measure하고 여기까지 여러분 해오시는 거라고, 그쵸? 이런 거는. 그런데 이미 무슨 말이니까 낫이잖아요. 그러니까 immense 하면 너무 넓으니까 잴 수가 없을 정도로 넓다, 이리 말하는 거예요. 너무 작아도 못 재는데 그래도 immense하다 그럼 넓다라고만 아셔야지. 조그만 것도 잴 수 없잖아. 이런 거는 우리가 우기면 안 돼요. 자, 그런 현상이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여기는 지금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넓다라는 말이 영어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작다는 말은 좀 적고, 넓다라는 말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넓은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자, 소리 내보시면, sizable. 또, 자, 소리 내보시면 measurable.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적으십시오. 자, 소리는 appreciable. 자, 소리는 considerable. 자,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sizable 무슨 말이에요? 재어지는, measurable 측정되는, appreciable 평가되는, considerable 고려될 수 있는 이랬잖아요. 다 크단 말이에요. 작은 건 못 재나? 그렇지만 다 크단 말이에요. 상당하다. 근데 immense는 그것보다 더 크다 이거죠. 너무 크니까 sizable 정도를 넘어선 거예요. 아시겠지요? 예. 그리고 이제 넓다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얘기는 간단한 일화가 있는데, 저희 동네에 어떤 그 미국인 아저씨가 계시는데, 그 아저씨가 되게 엉뚱하긴 하세요. 만화 일러스트레이터셔서. 근데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미국에 갔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한 열흘 만에 오셨길래 길거리 다니다가 만나서 아버님 돌아가셨다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it was like a paradise. 딱 이러는 거예요. It was like a paradise. 그 말이 그 사람이 한 첫 마디였어요. 제가 아버님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랬는데. 되게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물었죠. 그랬더니 자기가 백화점에 갔는데 거기에 한 층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게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님 돌아가신 거는 관심이 없고요. 자기가 오래간만에 미국에 가니까 백화점에 갔는데 층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 정말 이게 천국 같다 이렇게 진짜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는 거, 넓은 거. 그게 그렇게 너무 좋았다. 그 얘기를 그냥 사람 보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넓은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막 집집마다 다 아파트에 살지, 막 쇼핑센터 가면 바글바글 하지, 계산할 때마다 줄 서 있어야 되지, 그런 게 늘 너무너무 힘들었다가 오래간만에 가니까 완전 숨통이 터졌던 거죠. 그러니까 보자, it was like a paradise 이러잖아요. 넓다란 말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immense하다, extremely large, 그리고 동의어들도 이제 많이 쓰이고 그러죠. 자, 예문할게요. The need, 소리 읽으시면 the need for water purification systems in developing countries. 여기까지. 자, 그러면 need하고 너무 잘 어울려요. 전치사 for. 바라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for는
수화로, 이거 너무 좋았어요. 수화로 for 어떻게 하냐면, 생각하고, 해보세요. 생각하고, 바라보고. 저거 너무 필요해. 딱 이거잖아요. 니드라는 게. 딱 잡지 못했지만, 너무 저게 있어야 될 텐데. 이러니까 딱 for하고 잘 어울리는 거죠. 자, 여러분, the need for water purification system. 자, 여러분, 이 단어 어려워요? 자, 소리가 purification. 원래 어디에서 왔겠어요? 맨 처음은. pure. 동사는. purify. 스펠링. P-U-R-I-F-Y. 러파이로 끝나는 모든 명사 리피케이션이에요. modify, modification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맨날 IFY로 끝나면 리피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리피케이션이 편해지시면 purification도 되게 쉬운 것이 되죠. 그렇겠죠? 단어가 길다고 늘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아까 여러분 고소공포증의 영어로 뭐죠? claustrophobia. 좀 길어도 구성 성분을 알면 툭 나오잖아요. anti-disestablishmentarianism 이런 것이 길어도 구성 성분을 알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길다 그냥 이렇게 물러서지 마시고 어디에서부터 왔니?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럼 pure에서 purify, purification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정환의 정수, water purification이니까 정수 시스템스를 바라는 게 필요가, 그다음 in developing countries의 ing 무슨 말이에요? developing의 ing. 발전하고 있으니까 개발도상 국가고, 그럼 선진 국가는 developed countries. 이 ing와 ed가 얼마나 다른지를 너무 이게 뼈 아프게 얘기하는 단어죠. 우리나라는 developing이에요, developed예요? develop. 왜 developing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혀. 예, 완전히 developed죠. 예, 완전히. 여러분이 그걸 developing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developing이 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수가 안 되는 상황이 developing이에요.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사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뭐 10일이라 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디벨로핑이죠. 물론 이제 더 나아갈 바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필요가 동사 읽어보면 is immense 하면은 엄청나게 크다 이거죠. 그 다음에 singing that, 그래서 뭘 봐라, 뭘 보냐면 the main cause of death among children 이거요. 아이들 사이의 주요 사망 원인이 is polluted water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이렇지 않잖아요. 자, 그 다음에 humanitarian organizations 같이 읽죠. 가시면 humanitarian organizations such as the World Project are working to treat this problem by digging wells and providing water cleaning systems in many poor regions of Africa and India. 이런 지역들이 있잖아요. 다시 보면 humanitarian organisations가 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어떤 단체들이죠. such as는 뭐 하려고 쓰는 거예요? 예를 들겠다는 얘기죠? 예. 그럼 예를 들면 for example이라고 하지. 그럼 for example하고 such as는 어떻게 달라요? 적어주세요. for example하고 such as의 차이. 예를 들 때 쓰는 딱 두 개의 표현이 for example과 such as인데, 물론 for instance 이런 거 있어요. 그건 for example의 동의어일 뿐이죠. 근데 이제 for example은 부사잖아요. 그러니까 for example 다음에 쉼표가 나오잖아요. 다음에 절을 쓰잖아요. For example, I did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이런 식의 이제 문장에 나오고요. 그 such as는 전치사라고.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와요? 자, 여러분 대답해봐요. 전치사 다음에 뭐 나오기로 돼 있어요? 명사. 지금처럼 이렇게 the water project 이런 명사 쓰려고 그러면 for example 쓸 수가 없지. 그러니까 품사로 얘기하면 이게 되게 간단해요. 맞죠? 예. 자, 이런 것도 전치사예요? such as 이런 거? 전치사는 한 단어짜리 아니에요? 한 단어짜리예요? 두 단어, 세 단어도 돼요? 두 단어, 세 단어 되죠.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despite 동의어 세 단어. in spite of 그런 거. 자, 누구에 따르면 할 때 according to 그럼 전치사죠. according to somebody 이렇게 딱 나와야 되잖아요. 전치사 구라고 불러야 맞겠죠. 한 단어는 아니니까. 예. 자, 그러면 such as the water project 같은 그런 단체들이 are working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목적은 treat this problem에서 이 문제를 잘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방법은 뭐냐면 자, 제가 방법이라고 읽은 거
by. 이제 뭐를 한다. 그 다음에 by 나오고 ing 나오면은 그 방법을 쓰겠다는 거지. digging wells. 자, 그러면, well에 s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판다. 이런 얘기 아니겠죠. 자, 그러면 well에 s가 붙었어요. 뜻 뭐예요? 우물. 자, 이런 디기 파다고 우물을 파고 그리고 provide water cleaning systems에서 자, cleaning 위에 있는 무슨 말이 동의요? purification. 같은 말을 절대 다시 쓰지 않죠. 그래서 water purification systems를 제공하는데 many poor areas of Africa and India 됐고요. 내려와서 자, 친구를 보시면은 단어 친구에 엄청나게 넓고 크다의 영어에서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발음하시면 enormous하다. 예, enormous하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뭐가 있어요? norm. 예, 그러면 norm에서 형용사 원래 어떻게 만들어져요? normal하다, 정상 상태다 이럴 때 normal한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영어는 하여튼 튀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enormous 하면 정상을 벗어났다, 엄청나다라는 예문 해보죠. 읽으시면 The little girl was overjoyed when her father gave her an enormous teddy bear for her birthday. 미국에는 어린이날은 없습니다. 부모님 날은 있어요. 예. 그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바꿔야 돼요. again 있는 날을 빼자 그러면 이제 애들이 싫어하겠지만 어버이날이 있긴 있죠, 우리한테도. 근데 이제 얘가 어린이날에 선물 받은 것 같진 않고 The little girl was overjoyed 하면은 여기 over라는 말이 엄청 좋아했다 이런 말을 만든 거죠. 사전에 보면 overjoy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over가 넘친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말을 만들어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공부를 이런 식으로 잘 하시다 보면 종이사전보다 여러분 머리사전이 훨씬 더 생산성이 있어지죠. 말을 붙였을 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The little girl was overjoyed. 그러면 이제 되게 신났다. 그럼 언제 신났는지 궁금하잖아요. When her father gave her an enormous teddy bear. 와, 좋겠다. 그렇죠? 자, 왜 좋은 거예요? enormous 하니까 더욱 좋은 거죠. 그렇죠? 나는 enormous가 없었으면 그냥 joyed였을 텐데. enormous teddy bear니까 overjoyed가 됐잖아요. 예. 그 다음에 for her birthday 이유는 있었군요. 자, 그 다음에 폭넓은의 좋은 형용사 extensive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좋아요. 잘 안 외워지는데 나중에 표제어로 공부를 할 겁니다. 동사 원형 extend를 공부하면서 많이 강조해서 나중에 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olossal이라는 형용사는 지금 외우십시오. 자, 이게 어렵지 않은 것은 로마에 가면 원형 경기장이 있었죠? 이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컬러시움. 네, 그거예요. 그 컬러스가 크다라는 뜻을 자체로 갖고 있어요. 거기다 AL을 붙인 것 뿐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예문 좋네요. 자, 읽으시면, The failed Bay of Pigs invasion was a class blunder for the US government. 자, 그럼 여러분, 블런더를 밑줄 긋고,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는 단어라는 표시를 하고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사전을 활용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사전은 문맥을 사용할 수 있는 사전이 있잖아요. 자, 좋은 거,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 어떻게 알았어요? failed. 그렇죠? 실패했던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러면 피그만 침공이라고 밑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피그만 침공 61년에 존 F 케네디 취임 후 곧 있었던 미국 특전사에 실패한 쿠바 침공이래요. 그래서 실패한이 영어로 failed고 그래서 그것을 실패라든지 또는 실수라는 명사 블런더로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문장 읽기로 마음먹은 이유는 블런더라는 명사가 되게 좋아서예요. 중요한 명사라서. 여러분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런더 밑에다가 실수 이렇게 적지 말고 실수가 영어로 뭔지 알자. 실수가 영어로 내가 실수란 말을 모르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단어도 몰라요. 자, M으로 시작한 단어 mistake. gigantic이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gigantic은 거인을 영어로 뭐라 하죠? giant. monstrous 알겠고요. vast라는 말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소리가요. vast. 예, 이런 거 이제 잘 발음을 해야 되는 게 vast는 엄청 넓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대충 발음해서 vast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거는 확 다른 말이 돼요. 쫓기를 best라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걸 또 대충 발음해서 best라 그러면 최고라는 말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발음을 잘해서 소리가 vast. 예, 이렇게 되도록. A는 길게, 입을 길게 벌려서 vast.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MENS를 쓰는 단어가 두 개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사실 dimension은 너무 중요한 단어잖아요. 근데 dimension을 여러분 뜻 정확히 치수하고, 그리고 치수라는 뜻하고 차원이란 뜻, 이렇게 좀 뚜렷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3차원을 뭐라 그래요? 3D. 4차원은 4D. 그런 거 있잖아요. 3D. 그때 D가 dimension 이거예요. 그리고 뭐 가로 세로 높이 이런 거 재는 거 다 dimension이라 하고요. MENS가 measure니까. 그리고 치수를 재어보니까 서로 같더라고, 비슷하다고. 그럴 때 쓰는 형용사 발음하면 commensurate 다음 전치사 with. commensurate with. 그러면 이제 commensurate의 com이 전치사 with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죠? 예. 자, 예문하죠. 읽으면 She searched for a job that was commensurate with her skills. 예, 자기 skills하고 job하고 commensurate 해야죠. 단어 비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immense를 했는데요. immerse라고 n이 아니라 r을 쓰게 되면 뜻이 굉장히 달라진다. 무엇에 푹 잠기게 하다라는 말이 되고, 다음에 전치사 immerse 다음 전치사 in을 쓰는 것은 immerse의 im이 분명히 또 아니라는 의미로 쓰였으니까 당연한, 그쵸? 당연히 따라와야 할 전치사다. 자, 옆으로 가겠습니다. protest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테스트 자체의 뜻이 show, 보이다라는 뜻인 것을 여러분이 이제 잘 공부를 미리 하고 또 여기서 듣고 아주 확실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잠깐 생각을 하면 시험을 우리가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럼 시험은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죠. 예, 실력 발휘의 기회예요. 실력 발휘의 기회로다 이러면서 가서 잘 보여주고 오시면 돼요. 예, 솔직하게 보여주면 돼요. 예, 요행이 따르거나 그러기를 바라지 말고 또는 솔직하지 않은 이상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솔직하게 보여주시면 돼요. 그게 테스트의 의미니까. 그렇죠? 예, 당당하게 보여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단어는 테스트라고만 하지 않았고 프로라는 접두를 붙였어요. 그럼 프로는 앞으로 하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지금이 좋아서 안 좋아서. 그러니까 이것이 항의라든지 또는 주장이라든지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래서 한국말에 항의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기분 나빠요. 그렇죠, 여러분도. 항의했다 그러면 이게 사회 파괴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근데 영어는 달라요. 그렇죠? 영어는 자꾸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프로테스트가 있어야 바뀌지 이렇게 생각하고 불일치라든지 반대나 갈등에 대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서 프로테스트가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믿기지가 않아서 단어 가족을 보시면은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를 보세요. 자, 소리가 프로테스탄트. 프라를 세게 읽으니까 테스트 안 들립니다. 자, 소리 프로테스탄트. 예,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읽는데 프로테스탄트가 개신교도거든요. 이게 개신교란 이제 천주교가 원래 있었는데 예수님이 있었다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 있다가 뭐 하늘로 가셨는지 그러고 나서 이제 카톨릭이 있었잖아요. 캐톨릭 지금도 있죠, 그렇죠? 캐톨릭이 계속 있었다가 나중에 루터가 이게 저항을 하고 항의를 하고 이건 아닙니다 하고는 개신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개신교도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면 그게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다 개신교도들인데 자기가 다 프로테스탄트인데 프로테스트라는 말의 뜻이 안 좋았으면 자기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진 않았을 거라고. 그렇죠,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이제 프로테스트라는 말의 영어에서 이런 긍정을 좀 잘 알아야지 제대로 단어를 안 걸 거고요. 자, 그러면 1번에 영어로 읽어볼게요. 자, 소리 내시면 express opposition. 예, express opposition. 그럼 반대를 표현하는데 무엇에 반대하는지 at이나 against나 about이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고, 그다음에 주장하다란 말 되는데요. insist 다음에는 on을 써요. insist 다음에. 근데 protest 다음에는 안 씁니다. protest 바로 이렇게 가시고 insist 다음에도 대스 가긴 하는데 insist on something. 자, 제가 무슨 말했냐면요. 우리가 단어를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여러분 아마 되게 좀 깝깝하고 이렇게 헷갈리고 그러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가 거의 되어가고 있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insist 다음에는 on을 늘 써요. 그래서 insist가 얘는 자동사라 이렇게 책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전에서.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얘는 자동사인데 on을 붙는구나 이렇게 공부하지 말고 insist 다음에는 on을 쓰는구나 이렇게 붙여 놓으세요. 근데 이제 사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insist 다음에
that을 쓴단 말이에요. that을 쓸 때는 on이 빠져요. 이러니까 여기서는 자동사라 그랬다가 인스트 하면 대절이 바로 오잖아요. 그럼 여기 대상이 온다고 해서 또 타동사라 그래요. 사전에 쓴 이럴 때는 자동사, 이럴 때는 타동사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웃긴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답엔 모두 전치사를 안 써요. 항상. 그러니까 원래는 on이 있는 거고요. 근데 뒤에 뭐가 오기 때문에 대시 오기 때문에 전치사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insist 하면 원래 on을 쓰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동의어로 우리가 protest를 하고 있는데 protest는 그야말로 타동사다. 그러니까 전치사 쓰지 않는다 원래. 그리고 protest something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protest that을 쓰거나 그러면 이제 요거랑 같아 보이는 이유는 protest that과 insist that이 같아 보이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protest that과 insist that 똑같이 동사 다음에 that네. insist가 성격이 달라져서가 아니고 대답에는 전치사를 안 쓰기 때문이다. insist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 insist는 항상 insist on something 이랬는데 insist that이 치고 왔으니까. 알겠죠, 여러분? 예,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이 굉장히 아주 잘 아시는 선생님한테 배운 거니까 책을 읽었는데 와 너무 훌륭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깊이 오랫동안 연구하셔서 좋은 책을 만들어내서 배워서 와 맞다 딱 그거다. 굉장히 좀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여러분한테 제일 편할 것이 분명하다고 봐요. 지금 이제 insist on이랑 붙어 다니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런 전치사에 대해서. 좋은 이름인데, 이런 전치사는, 자, 소리 읽어보시면, inherent preposition이라고. 그럼 inherent이라는 형용사가 파워드 500개 표제어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재적인 고유한 이런 형용사인데 원래 붙어 있다 이거예요. 원래 insist on이라고 하는 말은 고유하게 붙어 있어서 뒤에 명사 쓰려면 모든 단어가 그렇듯이 명사 쓰려면 빠뜨리지 않고 계속 나오다가 대절을 쓰면은 모든 단어가 그렇듯이 대절 앞 전치사가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대절 앞 전치사 다 없어지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I'm sure 이런 다음에 I'm sure 다음에 뭐 써요? 예, of를 써요. I'm sure of your success 이렇게 가요. 근데 이걸 something을 쓸 때는 of를 하지만 나는 누가 뭐 할 거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쓰려 그러면은 I'm sure of that이 아니잖아요. I'm sure that 이러잖아요. 예. 형용사 앞에 형용사 다음에 전치사 쓰지만 그게 대절이 되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투부정사나 대절 앞에는 뭐 전치사가 없어진다고. 어느 정도, 예, 앞으로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할 거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건 일종의 불평이니까 complaint라고 이제 명사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번하고 3번에 그 발음 기호 적어놨어요. 보통 발음 기호는 여러분 옆 페이지 보시죠. 16번 immense의 발음 기호는 immense 옆에다 적었는데, protest의 발음 기호는 1번과 3번 옆에 적어요. 왜냐하면 명사일 때와 동사일 때 발음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동사일 때는 뭐라고 읽고? protest. 명사일 때는 protest. 알겠죠? 예. 자, 예문하죠. more than 가시면 more than 10,000 overseas activists will head to Hong Kong in December to protest at a meeting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자, 그러면 activist가 무슨 말이에요? 운동가. 이제 환경운동 또 그럼 뭐 인권운동 이런 거 하는 운동가들을 activist라고 해서 이런 거 이제 actor 이런 거랑은 아주 다른 말이죠. 똑같이 사람을 의미하는 OR이나 IST가 붙었지만 activist는 그 환경운동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근데 10,000명도 넘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will head to Hong Kong. 홍콩으로 자 head가 동사인 거 아시죠? will 다음에 나왔으니까요. 예. 향하다. 그 다음에 in December 했는데 개월 앞에는 in 쓰는 거 아시죠? 하루를 넘으면 다 in 쓰는 거니까 하루는 전치사 on, 예, 그걸 넘으면 다 in 쓰는 거니까. 그럼 이제 이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간 이유에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을 의미하기 위해 to protest at a meeting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에서 이제 FTA 같은 거 반대하나 봐요. 예, 그거 하려고 간 거예요. A rights group in Hong Kong that 자, 그럼 종속절 나오면은 바로 표시하고 무슨 사절인지 쓰기로 우리는 우리들끼리 규칙이에요. 자, that 무슨 사절?
형용사절이겠죠? 나온 게 명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명사 설명하겠지. That is coordinating the rallies and protests. 여기서 바로 닫아야 돼요. that부터 protest까지가 앞에 있는 a rights group을 수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right에 s를 쓴 건 사실 좀 문제예요. 이 s는 복수라서 쓴 게 아니라요. 다종, 여러 종류. 이제 이게 왜 문제냐면 right 밑줄 긋고 품사가 뭐예요? 무슨 사? 형용사. 어? 왜냐하면 그룹을 수식하고 있잖아요. 그럼 형용사에도 복수라고 s 붙이는 거예요? 지금 명사조차가 복수가 아니야. 그룹은 단수인데 왜 자기가 복수냐고. 그리고 모든 형용사는 s를 안 붙인다고요. 뭐 아름다운들 이런 데 어딨어요? 아름다운들이. 그러니까 형용사에 s를 붙일 때는 틀리거나 아니면은 여러 종류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걸 따로 그런 의미 때문에 쓴 거지 여러 개라고 쓴 게 아니죠. 근데 인권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기본권들이. 그런 걸 다 보장한다고 s를 항상 붙여요. 인권이라는 의미로 rights를 쓸 때는. 자, 그럼 a rights group in Hong Kong. 그다음에 that is coordinating. 자, 아주 좋은 동사죠. 발음하시면 coordinating 뜻 조율. 자, coordinate이 조율. 이거 하나도 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유명인들은 누군가가 이 사람의 옷차림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율해 줘야지 돼요. 그럼 그 조율하는 사람 뭐라고 불러요? coordinator. 그리고 그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서를 맞춰준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순서. order. ORDR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ORDER에서 이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말이죠? Coordinating the rallies and protests. rallies라는 말은 이거는 이제 집회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어릴 때 이런 말 들어봤을 텐데 이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명사일 때는 생각이 안 나시겠지만 옛날에 들었어요. 명사할 때는 L이라고 읽고요. 동사할 때는 Li라고 읽으라고. 예, 그렇게 들었어요. 동사할 때는 Li, 저쪽 Y를 I라고 읽으라고. 연합하다는 동사예요. 자, 이걸 강조하기에 R을 붙인 거예요. 자, 발음하시면 rally. 자, 그럼 집회와 프로테스트 시위를 조율하고 있는 어떤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이제 called for 하면 이게 요청하다라는 동사로 아주 많이 너무너무 많이 써서 call for하고 ask for 같다 이렇게 연습을 해서 꼭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frank and open discussion 토론을 하자 with police 경찰 in the city to avoid misunderstanding 서로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자, 프로테스트 내려와 주시고 Protestant Christianity 이거 읽을게요. 자, 소리 내면 Protestant Christianity is relatively new to Asia, having only been introduced by Western missionaries around 200 years ago. 자, 여러분 형광펜을 having only been introduced에 칠해보세요. 이런 부분이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옛날에 그랬었잖아요. 맞죠? 근데 그렇게 싫어할 일이 아니에요. introduce의 주어가 뭐예요? 동사에서 시작해보세요. introduce의 주어. 본동사에 시작하면 도입된 거 누구예요? 아시아예요?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찬리티예요?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찬리티죠. 그럼 프로테스탄트 크리스찬리티가 도입했어요? 도입됐어요? 됐잖아요. 그러니까 수동태 써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도입된 거는 현재예요? 과거예요?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having been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having been introduced 이렇게 됐는데 뭐가 그렇게 우리가 싫어할 일이냐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 싫어하는 거지만 이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having been introduced only를 중간에 집어넣구나. 그 다음에 내려와서 단어 친구 보겠습니다. 반대하다의 두 번째는 dissent는 표제어고요. dissent는 센트 동그라미 하시고 이게 sense라고 적어두면 따로따로 느끼니까 반대가 될 것이고 그다음 동그라미 2번에 maintain이라는 동사는 여러분 보통 뭐라고 해석했었지만 유지, 그렇죠? 네, 유지하는 것 중에서도 되게 자기 힘있게 유지하고 있어서 이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주장하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
되게 건강해 보이는 단어거든요. 나중에 설명 다시 하겠고, assert 표제어고요. 아주 좋은 단어고, 그다음 affirm이라는 말의 firm 동그라미하고 뜻 뭔지 아세요? 확실한, 아주 굉장히 확고하다라는 말의 뜻이 이제 firm이, 그래서 이제 기업도 firm이라 하죠. 그리고 접두어를 바꾸면 이제 예약해놓고 확인하는 걸 confirm 이란 단어가 뒤에서 표제어로 다루어질 것이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을 가셔서 시위라는 말 나오면 우리가 demonstration이라는 시위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demonstrate 첫 번째 뜻이 시위하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얘기하기 위해 표제로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rally라는 말이 집회 좀 전에 봤죠? 자, 예문하죠. 소리 읽으시면 several thousand protesters are attending the political rally. attend란 동사 밑줄 긋고요. 자꾸 이제 문제가 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to를 쓰지 말라는 거죠. 타동사라고. 그래서 어디에 참석하다 이런 말 할 때는 attend to the rally라고 하지 않는다. attend to를 쓰면 내용이 달라져요. attend to라 그러면은 뭐 집중한다라든지 그런 다른 뜻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attend 다음에는 장소를 그냥 빡 쓰셔야지 돼요. 그리고 테스트가 들어가는 말로 엄청 중요한 단어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세 번째 단어 이게 증언이라는 거 법 얘기가 영어에서는 다 중요해요. 그래서 증언을 영어로 소리내시면 testimony. 예, 이건 꼭 알아야겠고 그리고 또 요새는 이제 워낙 산업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 장사를 잘하는 방법들에 대해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소비자의 사용 후기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자기가 사용해 본 다음에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사용 후기를 영어로 말씀하시면 testimonial이라고 해요. 자, 예문하죠. 읽으시면 The commercial featured testimonials from several satisfied customers. 예, 무슨 말인지 아실 듯 말 듯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feature라는 말의 뜻을 잘 모를 것 같아요. feature가 무슨 뜻이에요? 표제어입니다. feature라는 말은 알 듯 모를 듯 그렇거든요. 근데 참 자주 써서 표제어 다룰 것이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명사로는 특징이잖아요. feature가. 동사로는 이제 testimonials라는 특징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feature를 등장시키다라는 한국말로 해석을 하시면 대체로는 돼요. 나중에 그때 가서 보고 뒤로 가죠. 하나 더. 자, 발음은 remove. 자, 그러면 re가 뒤로, 그러니까 move는 뒤로 움직인다. 그래서 뒤로 빼자. 이러는 것이 이제 제거, 치운다는 말이 될 것이고, 다른 동의어 읽으면 detach나 또는 take off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고요. detach의 반대말은 뭐예요? attach네요. 그럼 attach at 동그라미하고 전치사로 바꾸면? attach at 동그라미 전치사 바꾸면? to. 맞아요? attach 다음에 전치사를 쓰려면 to. detach의 d 동그라미하고 전치사를 바꾸면 from. detach 다음 전치사를 쓰려면 from. take off 알고요. 꺼내다 자 소리 읽어보시면 take out, take away, clean, off, dismiss, delete. 자, 이 말들을 보면 의미를 확 보여주는 게 어근에 해당하는 부분과 의미를 보조하는 부분들로 여기 있는 모든 말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의미를 보조하는 부분들이 동그라미 1번은 어디예요? D, 또 of, 다음 out, away, off, this, D. 그쵸? 예, 이 의미를 보조하는 말들이 거의 같은 말이잖아요. 다 떨어뜨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당연하지만 이렇게 글자들이 억지로 막 외우지 않아도 상당한 공통점들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 그렇게 해야 점차 자유로워지는 거죠. 예, 외움이라는 틀에 박혀야지 읽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어지는 거고. 자, 예문할게요. remove. 자, 소리 내시면 remove stickers from glass, plastic, or metal with alcohol-based products such as nail polish remover or 91% rubbing alcohol. 네, 문장이 좀 어려웠어요. 이제 시작은 어디서부터 잘해야 되냐면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죠. 자, remove 품사. 무슨 사? 동사. 자, 문장을 동사로 시작한다. 뭐 하자는 거냐면 명령문. 자, remove의 구조. remove something from something.
당연 그렇게 되겠고. 그럼 스티커즈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로부터 제거를 하냐면 글라스나 플라스틱이나 메틀에 붙어 있는 걸 제거해야죠. 그때 도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하느냐 하는 그 도구를 전치사 with로 이걸 가지고 손에 쥐고서 하는 거니까 with로 쓸 수 있겠고. 그다음에 alcohol based products 하고는 such as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예를 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alcohol based products라는 말이 그럼 알코올 하면 이제 술이 생각나는데 그런 걸로 지우라는 거냐? 그래서 예를 들어 뒤를 보면 nail polish remover or 91% rubbing alcohol 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자, nail은 손톱, polish는 광, 반짝반짝 광. 그래서 nail polish가 우리들이 말하는 매니큐어. 자, 매니큐어를 하지 않고 nail polish, 아세톤이라 하지 않고 nail polish remover. 자, 그 다음 91% rubbing alcohol 할 때 rub의 뜻 문지르다. 자, 그런 걸로 지우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으시면 apply the liquid to a clean cloth and saturate the sticker. 자, 그럼 apply A to B. 자, AP 동그라미하고 apply AP요. 전치사로 바꾸면 to. A하고 자음 2개 나오면 to라니까요. 자, 그래서 그 액체를 깨끗한 천. 자, 여러분 천이 영어로 cloth. 예, cloth. 이거랑 이제 옷이 다르죠. 옷은 영어로 clothes. es를 붙여서 항상 복수로 받으니까. 그래서 깨끗한 천에 이제 바르다가 영어로 apply구나. 자, 환부에 연고를 적용하세요. 이렇게 써놓습니다. 예, 환부에 이 연고를 적용하세요라고 써놔요. 그 적용하다가 apply고, apply 첫 번째 때 적용하다, 두 번째 때 바르다. 자, 이걸 바르고, and saturate the sticker, SAT 동그라미, 여러분 몰랐다 이랬죠, saturate이. 여기까지 해오기로 한 거예요. 자, 또 주말이 옵니다, 여러분.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긴 시간이 있죠? 자, 그렇게 해오십시오. 자, SAT 동그라미를 여러분이 모른다 했다가는 여기서 만족시키다라는 동사, satisfy 하고 마찬가지로 충분히, 그러니까 스티커가 만족할 만큼 충분히 이제 포화시키다라고 해석한다고 충분히 적시십시오. allow it to sit for a minute or so 해서 그것을 그 천을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만 천이겠죠? 맞습니까? 예, 항상 대명사가 나오면 그것이 뭐지? 이렇게 생각해서 아, 천. 왜냐하면 sit for a minute or so 하는 거 천이잖아. 거기 들러붙어 앉아 있는 것이 천이니까 그 천이 1분 정도. 자, 제가 정도라고 읽은 거 or so 정도 들러붙어 앉아 있게 하시고 and peel the sticker from the surface. 그런 다음에는 스티커를 peel 하세요. 자, peel. peel이 뭐지? 껍질. 그러면 동사로 peel의 뜻은 껍질을 벗기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죠. 예.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진도를 나갈게요. 예. 이번 주는 좀 거의 좀 인트로덕션 같은 거였고, 다음 주부터는 꼭, 오늘은 몇 개 했냐면, 5개 한 셈이네요. 그쵸? 예, 그러면 이제 오늘까지만 이렇게 한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나갈 거예요, 진도를. 예, 그러니까 꼭 뭐 해오세요? 예습해갖고 오세요, 꼭. 예, 그래서 하루에 최소 7개, 8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꼭 예습해 오십시오. 이제 한 10개쯤 예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10개. 예, 그렇게 하면 넉넉하니 여유 있게 나갈 수 있으니까. 예, 여러분이 예습을 좀 해오시면 제가 또 확실히 좀 빨라질 수 있거든요. 빨라도 되겠다는 안심이 드니까. 자, 그러면 주말 잘 쉬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